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하다. 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법률 제정, 개정. 이렇게 제정은 만드는 거고, 개정은 고치는 거죠. 네. 절차에서. 자, 원래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해서 법률 의견을 발생시킨다. 발의입니다. 네. 의사를 발생시켜요. 법률 의견을. 그런데 이제 행정부가 커지면서 행정부가 전문화되면서 행정부에서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쨌거나 국회의장한테 정부에서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장한테 내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모인 법률을 회부한다. 돌려 붙여요. 여기서 논의하라고. 네. 그럼 이 상임위원회가 이게 국방과 관련된 법률은 국방위원회, 교육과 관련된 교육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가 다 통틀어서 상임위원회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회 말고 비상임위원회도 있겠네요. 상임이 아니고 임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임위원회요? 비상임위원회도 있겠네요. 네. 임시로 하는 거. 이거는 항상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국가 정부 강요들 있잖아요. 국방부면 국방위원회. 네. 감사를 위해서 이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감사요?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할 때 네. 국회에서 이 상임위원회 부서가 자기에 해당 맡은 이 정부의 부서를 감사하겠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를 감사하는 조사. 네.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할 때 그 상임위원회가 필요하겠죠. 네. 그 전문 분야를 정하겠죠. 네. 이거에 맞추어서. 됐나요? 네. 이 상임위원회에서 나눠져서 여기서 1차로 해요. 1차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얘는 회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네 거다 하고. 그러면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서 정상적인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이것을 점검을 다 하죠. 네. 이 상임위원마다 각 정당마다 이렇게 분배를 하겠죠. 네. 몇 석.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이쪽으로 올리겠죠. 조절을 좀 한 다음에 네. 상정을 하게 되면 이 본회의에서는 표결 같은 것만 해야 되겠죠. 간단한 의사 발언하고 안 그렇고 하나하나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네. 갑자기. 됐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교육부인데 이 교육부에서 만든데 이게 법률로서 요건이나 글자가 좀 적절한가도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야죠. 법을 제정하는. 네. 이해되세요? 그럼 이 위원회에서는 이게 법률 조항에 이상한 거 없나 이런 것만 최종 점검을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법률로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본회의에 올리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의결을 합니다. 네, 이걸 법으로 하자 하고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면 결정이 됐어요. 법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 뱃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 그러면 이송해서 대통령이 발표를 15일 이내에 하면 공포하는 순간 법이 효력을 발생해서 으앙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법 실행 못하겠다. 왜? 이게 법을 실행하는 거는 이제 정부잖아요. 정부 대통령. 이게 법률안 거부권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나는 실행 못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15일 이내에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돌려보내면 국회의장한테. 함부 거부가 법률안 거부권. 예. 아하. 자, 법률안은 거부를 해요. 됐죠? 네. 그러면 돌아가서 국회의장한테 다시 짱한테 보내죠. 입구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의결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출석의 3분의 2로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엄격해져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네. 반대표 돌리면 이게 무산될 가능성도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죠. 네. 드세요. 네. 쌤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쌤. 이 15일 이내 공표하죠. 네. 대통령도 이 법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같이. 심의를 하든지 그러면 이 국무위원회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점검을 해보고 그러겠죠. 비서실에도 점검해보고
됐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온 거는 이게 한 번 됐죠, 이렇게 15일. 네. 그러니까 5일 이내에 빨리빨리 공포를 해야 되고, 공포 안 되면 5일 지나면 저절로 공포된 것 같은 효력이 돼요. 5일 후에. 발표 안 하면. 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국회의장이, 여기 보세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빼고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기도 하네요. 네. 법을. 오, 상임위원회 논의를 안 했으면 정부에서 온 걸 직접 상정을 하기도 하겠죠? 왜 상임위원회 안 가요?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걸 거의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오면?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나 루트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쌤, 근데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은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정치와 관련된 거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너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만 따로 얘기해 준다고. 아, 네. 수업으로는 안 하고. 네. 나는 정치, 종교, 군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네. 왜 안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럼 교육을 넘어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법률안 공포도 안 하고, 공포 안 했죠? 그죠?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공포도 안 했어. 네. 그럼 15일 내내 공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포한 것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네. 15일에 공포를 해야 돼요. 음. 네, 그럴 때. 그러면 환부 거부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다시 갔죠? 네. 그럼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이죠. 네. 그런데 이게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서 어느 데나 하면 되는데 공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포 안 한 경우. 5일 이내에는 공포 안 하면 저절로 확정이 돼버려, 첫 번째나. 네. 두 번째는 공포 안 하면. 거부 상태가 저절로 되느냐? 거부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냐? 이거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죠, 거부는. 네. 거부권을 보내주고, 그쵸? 네. 그러면 빨리 공포하라고 여기서 재촉을 하겠죠. 음.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런 상황은 잘 안 나타나겠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다 됐어요? 네. 이익 집단, 이렇게 보면 이익 단체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회, 약사회, 교사회, 노동자, 노조, 이렇게. 네. 이익 집단 있죠. 네. 자, 행정국가니까 정부가 엄청 커지죠. 네. 엄청 커지는데 이걸 견제할 집단이 누가 해요? 야당이 하기도 하고, 그죠? 사회단체에서 하기도 하죠. 네. 그럼 사회단체는 뭐냐? YMCA, YWC, 뭐 이런 거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이익 집단은 사익을 위해서요. 자기 집단. 근데 행정국가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요? 그러면, 요런 이익단체나 사회단체가 이 큰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요? 이익단체는 뭐라고요? 약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약사회는. 네. 그러면 정부에서 약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바꿔달라, 이거 고쳐달라. 노조도 이 예. 집단이에요? 네. 이익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국가는 국가가 비대하는데 이 큰 정부가 하는 역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일정 부분. 됐어요? 네.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모인 무리가 정당이에요. 네. 얘네는 자신의 집단의 이익만 있으면 돼요. 음. 정권하고 상관없이. 네. 됐어요? 네. 이익 집단의 엮기는 지역사회 공인이 있어. 특수 이익이 있어. 이게 무슨 부딪히게 말인지 되면. 모르겠어요. 지역사회에서 공적으로는 이거 하는 게 맞아. 네. 그런데 경상도 향후회가 있어. 전라도 향후회, 향후에 고향 우정회. 뭐 하는 집단이에요? 경상도 고향인 사람 모임. 아. 이 사람들이 전라도로 보내지 말고 우리로 갖고 와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익이 생기니까. 아. 원래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공적인 이익부터 공공의 이익이니까 전체 이익. 이안 돼요. 나라 전체 이익, 공공이익.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 박물관이 다 10개야. 여기 3개밖에 없어. 그럼 네. 여기다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세워야죠. 인구 비례로 치더라도 여기다가 한 2개 정도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지. 누가? 경상도 향후회가. 아. 그렇게 짜. 이익 집단, 로비를 해서.
그러면 이 자기네 집단으로 가져오려는 거는 특수 이익이에요? 이 특수는 지역사회 공적인 이익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전체 지역으로 보면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여기가 맞잖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일로 끌어왔잖아. 지역의 이익을 보면서. 근데 이게 왜 이익 집단의 일기능이에요? 향후의 이익. 그럼 장점도 될 수 있는데 공공성으로 친다면 여기에서 설립하는 게 맞잖아. 네. 균형감을 깨버렸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다시. 네. 자, A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근처에 뭐가 있어? 목장들이 있어. 목장주 연합회가 절대 안 된대. 자, 그래서 여기를 못 넣어. 그러면 더 지역사회가 돈을 훨씬 많이 쓰는 엉뚱한 데다 갖다 해야 돼. 그런데 이 목장주 연합회는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장 있으면 이 목장하고 경관이 안 맞는데. 더럽고.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야. 근데 교묘하게 이게 환경이 오염되고 뭐고 막 해서 막 트집을 잡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익 집단의 이익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못해요? 국회의원이 이익 집단들이 나중에 밀어주죠, 표를. 그럼 국회의원들이 너 협조 안 할 거야, 나중에 국회의원 또 나갈 때. 그러니까 뭐라고? 일을 할 때 여기다 결정할 걸 이쪽으로 결정하도록 돌려버리죠. 네. 자, 군수나 시장도 나중에 투표할 때 너 안 도와줄 거야. 여기다 하면. 하면 꼼짝없이 여기를 못 건드리죠. 네. 그 이익 집단이 뭐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효율성, 공공의 이익을 해쳤죠. 그러니까, 네. 사익 때문에. 네. 그게 부딪힌다는 건 사익이랑 공익. 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은 압력단체 맞죠? 왜요? 마구마구 압력을 주잖아. 어디다가요? 국회의원한테, 정부에게. 네. 아니야? 여기 이익 집단. 그러니까 1번이랑 약간 비슷한. 똑같은 거네. 이거 다 똑같은 거 얘기해. 그래요? 1번이랑 4번이 똑같은 건 알겠는데 1, 3, 4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익 집단이잖아, 이익 집단. 자기 역할을 위해서 국가를 견제하게 돼, 나쁜 짓 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손해 아니더라도 더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역기능이 생겨. 자, 이익 집단 요거는 뭐라고?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왜 손해를 줘 하면서 국가를 견제해. 이 역기능은 더 이익을 가지려고 남의 이익을 뺏어와. 네. 뭘 줘서? 압력을 줘서. 누구한테?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한테 너 투표할 때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너 협조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단체만의 이익인데 이 시민 단체는 시민의 이익이니까 공공성이죠. 네. 그러니까 영리가 적죠. 시민 전체니까. 네. 영리는 이익이잖아. 시민단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시민단체? 네. 선거 올바르게 하기 운동 본부부터 해서, 종교적으로는 YWCA, YMCA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소비자, 위원회? 연맹 뭐 이런 거. 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겠죠?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부와 상관없죠? 네. 자, 영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하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니까 공익이죠? 네.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해야죠? 네. 그래서 비권력이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약간의 압력 집단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권력성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약간 근데 정당에 비해서는 권력성은 없다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응? 자, 다음에 상호주의. 상호는 서로 간인데, 서로 간에 A가 뭐 하면 B도 뭐 한다. 서로 주고받는 게 상호인데, 상호 관련성. 네. 민주평화통일 자본, 이거 뭐야? 자본회의? 네.
민주, 평화, 통일, 민주고, 평화고, 통일이고. 이 자본회의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본회의라는 게 있어? 모르겠어요. 쌤 적어줬어요.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자본을 누적하자는 회의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 자, 공무 담임권.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거야. 담당자. 아, 내가요? 그러면 선거를 당하지. 네. 선거를 당했지.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선거를 당했으면 공직에 취임하지. 그러면 이거는 후보에 출마하는 거고 어. 이 공직 취임권은 후보에 출마하는 거랑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거랑 당선된 거. 당선돼서 하거나 아니면 고시- 시험 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됐어요? 네네. 범죄의 피해자가 있어. 네. 이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일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구조해주세요. 그럼 먹을 걸 줘. 그게 구조 청구권이야. 요청하고. 구조 청구권이요? 범죄 피해자가 다쳤어. 네. 일을 못해. 네. 그럼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어. 음. 그러면 범죄는 국가가 막아줘야지 원래. 네. 근데 못 막아갖고 내가 범죄를 당했지. 네.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럼 밥은 줘야지. 네. 범죄 피해자가 구조해달라고 생존. 아. 예. 하게 청구한다고 국가에. 네네. 다 됐어요? 네. 자연법상의 권리와 국가의 성립은 왜 어떻게 무관하냐? 국가는 계약이야, 계약. 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된 거잖아. 네.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자연법상은 그냥 신이나 그냥 얹혀주던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리야. 아. 자연은 뭐라? 계약이 없는 상태. 인위적인 인간의 서로의 약속이나 계약이나 법이 없는 상태가 자연이야. 그러니까 얘는 약간 천부인권 네. 이런 느낌. 이건 천부적인. 이거는 뭐라고? 인간이 만든. 서로 다르죠? 네. 자, 기본권이 충돌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학생들이 머리를 짧게 해야 돼. 네. 왜? 교육권이요, 선생님들이. 네. 교육을 평등하게 할 권리야. 그래서 머리 좀 깔끔하게 하거라. 그랬더니, 전 개성이 있어요. 자유권이 있는데, 내 머리 좀 기른다는데 이걸 왜 자르냐고. 네. 또, 교복을 입어라 하면서 교육권을 했더니, 난 자유롭대. 교복 안 입는데. 기본권 충돌했어요? 네. 그러면 법의 이익을 양을 비교해 양을. 자, 교복을 입는데 교육권하고 자유권에서 자유권 침해되는 거랑 교육할 수 있는데 얻는 이익. 서로 갖는 서로. 얘기요? 예, 서로. 네. 이렇게 자유롭게 교복을 입게 한다. 자, 이렇게 하면 머리를 자르게 한다. 이거는 뭐라고? 자르지 않는다지. 네.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교육권의 손해가 몇이야? 30. 자, 이렇게 했을 때 자유권의 손해가 몇이야? 20. 그럼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아, 교육권이요? 요렇게. 그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거꾸로 하면 손해가 20이면 요거 교육권에 이렇게 교복을 입게 하면 이익은 몇이야? 80, 80. 자유권의 이익은 몇이야? 70. 70. 어떤 게 더 이익이 커? 교육권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게 하는 거야. 비교 형량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주범이 조화를 해야 되는데 우열이 확실하다. 당연하지. 그래서 자, 생명권하고 재산권이 있어. 자, 저기 강도가 들어와. 갑자기 달려들어. 그래서 옆에 있는 유리를 와장창 깨고 들어갔어. 네. 그럼 죄물 손괴죄지. 네. 이거하고 생명권하고 어떤 게 이겨? 이익이냐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생명하고 재산. 생명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선이 있어. 이렇게 우열이. 아, 됐어요? 네. 규범에서 조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 음, 그런데 어떤 거는 애매할 수 있죠. 네. 개인의 사생활하고 공인이니까 알 권리하고 이거 많이 네. 충돌하죠. 공인의 알 권리, 개인의 사생활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네.
이 충돌을 어느 정도 조화시켜서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맞고 이런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기준을 재판으로 많이 보여주죠. 네. 재판 판결로 그게 네. 좋아해요. 음. 자, 기본권 충돌하는데 내 거하고 타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타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지. 네. 반만이면 무조건 내 거다. 그러는 것보다는. 됐어요, 이거?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잉은 넘는 거야. 지나치다. 지나치면 안 되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거예요. 그 법 평등권. 기본권 제한할 때. 그러니까 과잉 기본권이 있는데 평등권을 제한해야 돼. 네. 평등인데 평등하게 똑같이 평등으로 하면 무슨 평등이에요? 형식적 평등이죠? 형식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쪽을 조금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주는데 얼만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안 돼. 더 주는 목적이 확실히 정당해야 되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준다고요? 자, 얘는 더 받은 거지? 네. 얘는 제한된 거네? 아, 네. 그러면 이 제한시킬 때 얘를 제한했을 때 이렇게 목적을 얘를 주는 게 맞잖아. 정당하잖아. 네네. 이렇게 줄 때 적당하게 했잖아. 얘 피해, 제한된 애 피해도 제일 최소한 하잖아. 얘가 손해본 건 10이거든? 근데 얘의 이익이 30이 되잖아. 그럼 또 사회적으로 이익 아니냐. 법의 이익이 균형되잖아. 비례형층에서 네. 비교 형량해봐라. 이렇게. 네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얘를 30으로 하는 공익이 30이고 제한되는 사익이 10이니까 이게 훨씬 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뭐라고? 기간을 언제까지 할 때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 보면 한시법이 돼요. 보통은 제한된 시간 안에 기간도 정하고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달성이 다 되면 끝내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시법 이해됐어요? 한시법이요? 한정된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그게 법익의 균형성이에요? 아니 한시법으로 시간으로 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너무 정당 적절 최소. 자, 피해의 최소성은 뭐야? 예, 맞아요? 네. 균형성은 뭐야? 요거 맞아요? 요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네. 그럼 왜 이거를 그렇게 해주냐고. 목적의 정당성. 다 과잉의 금지 원칙 알겠어요? 되게? 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보호하려는 공익이 이 공익 요는 30이잖아요. 요거 제한되는 거 10. 근데 왜 이게 더 커요? 자, 공익은 30인데 얘는 마이너스 10 되잖아. 그러면 공익- 사회적으로 22이익이잖아. 공익 때문에 제한되니까요? 공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적절하게. 아, 근데 이걸 너무 제한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이게 90일 되면 얘는 죽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네. 근데 이게 정당해야지. 소수 약자 보호나 이런 것처럼.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해야지. 네. 얘가 피해가 덜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 공익이 훨씬 더 이익이야지. 네. 다 됐어요? 네. 의사결정하는 쪽수, 정해진 쪽수, 사람 수. 아, 쪽수. 몇 명을 하냐고. 정족수. 정족수. 만족하는 수. 만족하는 수. 정해지는 만족하는 수. 사람 수, 쪽수.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뭐를 한다고요? 여기서 대통령이 외국하고 조약을 맺거나 그러죠. 규칙. 아, 네. 그럼 이거를 뭐라고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비준이 뭐예요? 비준권. 이 조약이 맞다고 동의해준다고 국회에서. 국회에서 동의해주는 게 비준이에요? 대통령의 조약을 추인해주는 거. 추인이요? 추후에 인정해준다고. 이거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조약 인정하겠습니다. 왜? 조약은 국제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잖아. 네. 그럼 누가 해야 돼, 원래?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추인하면서 비준하는 거야. 비준 허락하는 거야. 됐어요? 네. 또, 그러면, 자,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 법률이 아니라 헌법 자체입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거 개정하다고. 네. 제적 과반수, 그죠? 2분의 1이 합니다. 2분의 1이. 있는 모든 인원, 제적 인원, 이 모든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는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네. 공고를 한 다음에 발의하고 60일이 지나서 국회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거 고치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음흠. 그런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찬반을 결정합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국민투표는 딱 뭐라고요? 과반수 참여. 과반수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찬반 결정한다고. 이 법 통과냐 아니냐. 아, 네. 왜 이 법 하나하나 법률 다 따지는 건 누가 해? 국회. 국회에서. 네. 이때 바꾸고 그런다고. 공고가 공지한다는 거죠. 예. 다 널리 알려줘서. 음. 이 헌법에 대해서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뭐라고요? 요걸 조금 고쳐서 완벽하게 해갖고 의결합니다. 이걸로 투표하자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를 한 다음에 찬반이 결정되면 공포합니다. 대통령.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된 적 있어요? 네. 이 절차 따라서요? 재정 개정, 헌법 제정. 요거는 지금 헌법 개정 절차지. 옛날에는 아니요. 옛날에는 또 다르게 한 방법도 있겠지. 그럼 이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이거는 없었지. 내가 좀 국민투표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기억이 없는데. 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공통적. 자유롭게 국민이 주인이지. 이게 국민이 주권이 있지. 네. 이거는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고, 음.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이 주권이 됐다는 출발이고. 이거 두 개가 헌법 기본 원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 실현 방안이 이거라. 실천할 때 이렇게 되려면 자유가 있어야지. 네. 국민이 주인이지. 네. 그러려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국민이 주권 표시를 하지. 그런 다음에 이 정당들을, 복수 정당들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 자유롭게 의사가 되니까 대립되는 수정당제가. 의견도 있잖아. 뽑는 거죠. 정당이 2개 이상. 아. 2개는 양당제, 3개 이상은 복수 정당제. 아. 그러니까 여러 정당 중. 근데 이게 왜 국민주권이에요? 자, 국민이 주권이니까 국민이 주인으로 자유롭게 자유를 표시하면서 정당을 만들어서 요 2개가 정당이 합의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 아니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쵸. 의사표시를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합의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정당이 여러 개가 있음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라는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는 요건 2개는 실현을 한다고. 이건 뭐냐? 메카시즘? 나 처음 보는데 메카시즘? 이건 하나만 더. 메카시즘. 국가보안국가 메카시즘. 미국에 흡수된 반공산주의 선풍. 공화당 의원 메카시가 메카시의 이론 이런 뜻이네. 군중심리. 반공주의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태도. 그래. 무슨 뜻이냐면 군중심리라는데요? 여기에 다 있어요. 메카시즘 군중심리인데 뭐라고? A라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네. 여기 있지. 자, 반공주의, 반공이 옛날엔 되게 쌌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빨갱이. 그지? 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A라는 사람이 요 반대 집단에다 네. 너 빨갱이다. 그러면 이 B가 네가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거. 반대 집단에다가 뭐라고? 이 적대시하는 공산주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그게 미국의 메카시라는 의원이 하기 시작해서 메카시의 이론, 메카시즘이라는 거야. 내도하는 거죠. 여론을 받고.
반대파에다가 반공주의가 강했을 때. 이것도 정치색이 심한 건데. 자,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쓴 거는 이제 다 한 거죠? 네. 법정은? 네. 질문 없죠? 네.